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228회. 안녕하세요. 백수 바리스타 이씨아저씨 돌아왔습니다. 아유 힘들어. 네씨 강의하기 다니기 너무 힘들어. 요즘에는 뭐 강의도 없는데 힘들어요. 진짜. 일단 어떤 사람들과 강의를 하느냐가 좀 이제 수업을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대부분이 이제 불특정 다수의 여러 연령대 여러 부류가 만나다 보니까 어떤 강의는 제가 신나서 더 좋아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강의는 제가 별로 안 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피드백도 없고 반응도 없고 별로 커피에 관심도 없고, 사실 이러면 재미가 없죠. 네, 저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시간아 빨리 가라 뭐 이럴 수가 있는데, 아무튼 요즘에 몇 개 안 되는 강의를 또 맡게 됐는데, 강의 자체에 좀 재미가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프로페셔널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역시도 인간인지라 열정이 식을 때가 있어. 내 열정이 식은 거야 이것은. 자, 제가 커피 엑스포를 다녀온 후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또 나눠볼까 하고, 그리고 참고로 주민님이 저랑 같이 가지는 못했는데, 다른 날에 따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님께서 이제 갔다 온 이제 자기가 인터뷰를 좀 싣고 싶다.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그 인터뷰 기사가 오면 제가 같이 실어드리도록 하겠고요. 혹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님이 다녀와서 자기의 소감을 좀 얘기를 못 할 수도 있고, 사실 저도 이 커피 엑스포를 하루만 갔다 올 게 아니라 한 2번 갈 계획이었는데 스케줄이 좀 안 맞아가지고, 이게 뭐 차량 정비하는 날이랑 또 이렇게 맞춰져서 좀 시간이 애매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못 갔습니다. 사실은 제가 가고 싶었던 부스가 있었는데, 필리핀 커피를 소개하는 부스를 좀 가고 싶었는데, 이제 제가 첫날 갔거든요. 그게 언제야, 첫날이? 첫날이 수요일이니까 4월 4일이죠. 맞나? 4월 5일, 4월 5일. 5, 6, 7, 8. 네, 이렇게 이제 하는데, 4월 5일 날 갔는데, 이제 좀 아침 일찍 가갖고, 한 11시쯤 갔는데,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서, 뭐, 둘러보다가, 그냥 좀 약간, 그날 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뭐, 이 짐벌이 좀 고장이 나고 하니까, 이제 녹화, 촬영이죠. 촬영도 폭망하고, 그래서 이제 막, 기분 수틀리니까, 이제, 재미가 없는 거야. 뭐 하는 일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막 대충대충 보고 나왔는데, 이미 나왔을 때 이제 아차 싶은 거죠. 집에 가다 보니까 내가 가려고 했던 데를 까먹은 거야. 후배들은 만났는데, 후배들 만나서 커피도 시음해보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다 했는데, 정작 가야 될 곳들을 다 빼먹고 대충 온 거죠. 그래서 다시 갈까 했는데 못 갔어. 네, 아무튼 그건 저의 그지 같은 변명이었고, 일단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 있는 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커피를 하나 사왔습니다. 이제 프랜차이즈 커피인데요. 사실 제가 프랜차이즈 커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일단 싸니까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일단 비싸면 안 먹죠. 네. 뭐 유명한 카페도 제가 요즘 카페 투어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느냐? 비싸서 안 해. 보통 가면은 뭐 4,500원, 5,000원 이러니까, 그 돈 주고 먹어서 굳이 투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왜? 5,000원, 6,000원씩 주고 먹는 거면 맛이 없는 게 이상한 거지. 물론 맛이 없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 돈 주고 먹으면서 굳이 투어를 해야 되나? 그냥 이제 카페 구경만 하는 거죠. 구경은 맨날 해요. 길 지나다니면서. 지나다니면서 유명하다는 카페들 다니면서 이제 기웃기웃 거리고 분위기는 보는데, 커피는 안 사 먹어요. 왜? 왜? 그 커피가 그 커피니까. 그냥 싼 커피 사서 먹어보면서 이제 만족도가 높은 커피를 좀 찾고 있는데, 오늘의 커피는 포트캔 커피입니다. 일단 체인점의 이름이 이제 포트캔 커피인데, 일단 PORTCAN, 캔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통조림 그 캔이고요. 포트는 솔직히 이게 항구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게 뭘 뜻하는 거지 생각했는데 이 주전자를 그려놓은 거 보니까 이 팟을 얘기하는 거 같은데 커피 팟. 그러니까 POT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트 그러는데 실제로는 포트가 아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커피 팟이 맞는데 정확하게 주전자라고 하면은 이제 캐럴이라고 하죠. 캐럴. 네, KETTLE. 네, 이게 원래 맞는 건데 이거 콩글리시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드리폿 하니까 그래서 포트캔 커피라고 지었나 일단 싶은데 일단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포트라고 우리가 발음은 하지만 원래 이 포트가 그 폿이 아니거든요. 일단 팟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포트 캔 커피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포트 캔 커피. 뭐 제가 뭐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 써 있는 걸 영어로 써 있는데 이게 뭔 뜻이지?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보편적으로 이제 포트 그러면은 이제 항구를 얘기하는 거니까 뭐 광고 음악도 나오네요.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아, 네, 좀 아니 필요 없는데 나만을 위한 없어. 자, 일단 브랜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스페셜티의 맛이다. 아라비카 100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렇게 써있네요. 포트캔 커피는 신생 브랜드가 아닙니다. 19년 경력의 커피쟁이 대표와 전문 인력들이 만든 진짜 제대로 된 블렌드입니다. 제가 사실은 줄여야 되나 이거? 이 문구 이게 진짜 스페셜티의 맛이다. 이걸 보고 이제 혹했어요. 제가 물론 이게 좀 비싼 커피는 아니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 하고 산 거죠. 그러니까 뭐 그래봐야 뭐 그 가격에 그거 아니냐. 근데 혹시나 그래도 먹을 만한 커피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전에 한번 먹었던 케라의 코키 허니가 먹을만 했던 것처럼 맞나? 그때 테라 커피에서 뭘 먹었지? 다시 한번 검색해볼까? 제가 하도 여기저기에 조금 주워 먹은 게 있어서 테라 커피에서도 그 기본 커피가 있고 스페셜티 커피가 있습니다. 테라 커피에서도 제가 최근에 이제 사피엔스 그 이제 얘기 안 했나? 사피엔스인가? 사피엔스 커피에서도 한번 먹었는데 좀 별로였어요. 맛이 그러니까 좀 이제 추가로 먹었던 커피가 좀 입맛에 안 맞았거든요. 메뉴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테라 커피도 메뉴 자체가 일단 스페셜티라고 돼 있고 스페셜티 들어가면 스페셜티 아메리카노 블렌드가 있고 이제 스페셜티 아메리카노 싱글이 있었는데 그때 싱글을 먹은 게 아마 에티오피아 예가체프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맞네요. 코케언이네. 스페셜티 싱글 에티오피아 코케언이. 네, 여기서 먹었을 때 이 코케언이가 괜찮았어요. 근데 가격이 2,5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비용이 원래 기본이 1,500원인데 아이스 핫 동일합니다. 지금 이제 컴포스가 가격을 인상하면서 나머지 브랜드들도 이제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 있겠죠? 근데 제가 이때 2,500원을 주고 먹었으니까 맛이 상당히 괜찮았었습니다. 오늘 산 커피는 이제 포트캔 커피고 얘네도 일단 스페셜티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하나는 100% 예가체프 아메리카노로 샀고 하나는 이제 스페셜티 블렌드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둘 다 아이스로 샀어요. 근데 얘네 집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운반이 용이할 수 있게끔 캔 타입으로 제조를 해줍니다. 물론 추가 비용을 받고요. 추가 비용이 한 3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 커피는 1,900원. 그러니까 이제 300원 추가해서 이제 2,200원이고 요거 예가체프 아메리카노는 100%는 이제 3,500원인데 300원을 추가해서 이제 3,800원을 주고 산 겁니다. 좀 가격을 좀 줬죠. 네, 일단 프랜차이즈형 저가 커피인 거 치고는 가격이 조금 있어요. 근데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냥 뭐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단체 배달의 성지, 뭐 이제 자사에 대한 홍보와 사진이 많고 뭐 평점이 좋다, 뭐 이런 홍보 문구만 많지 구체적으로 어떤 커피를 쓴다 이런 디테일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렇게 홈페이지들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들은 언급을 잘 안 하고 그냥 자사 홈페이지에 이제 홍보하기가 바쁘죠.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컴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사의 원두 소개도 하고 우리가 어떤 스페셜티를 쓰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일단 얘네 홈페이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 뭐 노하우를 담은 핵심 강의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제 좋은 얘기들은 많이 써놨죠. 그러니까 뭐 이 회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다 이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뭐 리뷰도 뭐 다 이제 뭐 어쩌고 좋은 얘기 쓰고 메뉴는 이제 1리터 대용량에 대한 안내가 있어서 뭐 대만 아이스티, 버블티 뭐 여기도 이제 프랜차이즈형 카페답게 상당히 다양한 메뉴 구색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뭐 인테리어에 대한 소개도 있고요. 일단 매장 안내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사용용 지역 상권 보호가 한시적으로 영원 가맹비가 없다는 얘기죠. 처음에 이제 목돈을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한 500 정도인데 안 받는다고 써있고 교육비는 7일에서 8일의 레시피에 매장 운영 노하우.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프랜차이즈에서 가르쳤던 그런 내용입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오면은 뭐 거의 뭐 포스 보고 주문 응대 레시피대로 음료 만들고 뭐 이런 걸 해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커피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300만 원이에요. 보편적으로 다 이 정도 가격합니다. 300에서 500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가르치는 내용에 비해서는 비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레시피를 이제 공개 오픈하고 뭐 이런 노하우를 전달해 준다는 미명 아래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 사업을 하는 거죠. 보증금, 가맹 보증금 영원 한시적으로 할인한다고 써 있고요. 내부 인테리어는 평당 185, 보통 200에서 300인 거를 감안하면 평당 인테리어비가 엄청 비싼 건 아닙니다만 사실 셀프로 하면은 평당 100 정도면 아마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당 185가 시세에 비해서 엄청 비싼 건 아니죠. 주방집기 일체, 뭐 이제 고급 커피 머신 1리터. 근데 제가 가서 봤더니 커피 머신 자체가 이제 심해 머신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고 정확하게 볼까요? 제가 좀 이제 찍었는데 물론 이렇게 뭐 보이는 걸 찍은 거니까 제가 막 몰래 찍은 게 아니라 보면은 일단 모델을 좀 다른 심해 모델과 봤을 때 이거 PID 창이 가운데 있는 거 보면은 심해 05? 05는 아닌 것 같다. 디자인이 조금 비슷해 보이지만 시그니처라고 써있네요. 심해 시그니처. 심해 시그니처가 또 있나? 인터넷을 보니까 심의 시그니처가 470만원대에서 뭐 한 700만원대 사이에 이제 있네요. 일단 뭐 심의 머신기가 요즘에 많이 보급되면서 특히 젊은 소형 점포 창업자들이 쓰고 있는데 일단 제가 요 포트캔 커피, 캔포트래. 포트캔 커피 이제 두 군데를 다니면서 이제 커피를 이제 한번 사봤는데 다른 지점에서 서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지점 사갖고 와봤는데 한번 맛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런 거를 왜 하느냐? 사실 비싸고 맛있는 카페들은 사실 접근성이 좀 떨어져요. 맛집들 찾아가기가 어렵죠. 하지만 이런 프랜차이즈는 좀 잘만 보면 이제 근교에 가깝단 말이에요. 일단 접근성이 좋고 일단 가격대가 부담이 없으니까 한 번씩 사 먹어볼 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맛집 커피들이라고 가면 저도 물론 맛집 다니는 거 좋아합니다만 일단 멀리 나가야 돼요. 차를 끌고 나가든가 뭐 교통편을 이용해서 멀리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귀찮잖아. 그리고 일단 커피 가격이 싸지가 않아요. 보편적으로는. 물론 맛집에 중에도 싼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카페들은 사실 토요일 일요일 또 문을 안 열고 하다 보면 찾아가서 먹어보기가 참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접근성이 좋고 가격대 부담이 없는 커피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그냥 소개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점들도 한번 알려드리는 건데 뭐 먹고 안 먹고는 뭐 여러분들 자유니까 제가 먹어라 말아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이 심해 머신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격대를 일단 이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걸 보면 어디 갔어? 주방용품이 다 합쳐서 2,61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써있네요. 그리고 간판이 이제 4m에서 1m, 내부 로고 간판 450만원. 참고로 간판 비용이 비쌉니다. 이게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한 1,000만원대 하기 때문에 보통 400에서 500 정도 하니까 뭐 특별하게 비싼 것 같진 않고 일단 이게 그냥 간판과 내부 로고 간판까지 해서 450이면 뭐 그냥 나쁘진 않는 것 같아요. DID 디지털 메뉴 보드가 43인치가 2대 32인치가 한 대인데 180만 원이면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뭐 아주 비싼 삼성 LG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사 지원에서는 캔 아메리카노 오픈 행사 300잔 지원하고 자석 전단지 1000장을 지원한다고 써 있어서 10평 기준 5,390만원 정도에 오픈을 할 수 있다. 여기는 이제 건물 보증금이 빠지니까 보통 보증금이 10평 기준에 3천에서 5천 정도 생각하면 최소한 8천만원대에서 한 1억 정도로 카페를 창업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로열티는 15만원이라고 써 있고 위 조건의 점포 상황의 전기 증설, 급배수, 어닝 테라스 공사 등은 견적이 상회할 수 있다고 이제 추가 비용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별도 사항으론 철거, 금속 테이크아웃 창호, 외관 공사, 전기 증설, 냉난방, 그러니까 에어컨이죠. 테라스 어닝이라고 이제 그 천막 치는 거, 의탁자, 온수기 이런 거는 이제 별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구매 렌탈 선택 가능하다고 써 있는 거 보면 이제 여기에서 보통 이런 게 들어가면 기본 한 2천? 한 2천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이제 그 프랜차이즈에서 판매하는 테이블, 의자 이런 게 생각보다 비싸요. 근데 여기 써있기로는 내부 인테리어는 써있지만 이런 집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 보면 한 추가 비용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더 생긴다는 걸 봤을 때 최소 한 1억 정도는 있어야 아무리 못해도 최소 1억이 있어야 이제 오픈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무튼 그냥 간단하게 소개는 이렇게 했고요. 일단 매장이 아직까지는 전국구 매장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매장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카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접근성이 가까운 곳에 있어서 한번 사 먹어본 거고요. 한번 기본 커피부터 먹어볼게요. 일단 여기 스페셜티라고 써 있어요. 네, 이게 캔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가 있어요. 캔으로 사면 추가 비용이 있는 거고 캔으로 안 사면은 추가 비용 없는데 일반 테이크아웃 플라스틱 컵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여행 갈 때 어디 멀리 놀러 가거나 이제 차에 싣고 어디 갈 때 좀 보관의 용이성과 운반의 용이성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도 결국엔 다 이제 환경 쓰레기니까 이게 대부분 이제 캔인 경우가 있고 플라스틱인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건 이제 플라스틱이랑 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맛을 볼게요. 나쁘지 않은데? 뭐 어마무시하게 맛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일단 얘도 1,900원이란 가격을 생각하면 괜찮네요. 뭐 그냥 일반 컴포즈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 거와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괜찮다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 산미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약간 구수하면서 쌉싸름한데 탄향이나 탄맛이 세지 않은 그냥 보편적인 맛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맛이 그렇게 없지 않아요. 산미가 약간 있긴 있네요. 약간 있긴 있는데 뭐 어마무시하게 맛이 없다. 또 어마무시하게 맛있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일단 1,900원이라는 것 치고는 그래도 무난하지 않을까. 물론 요새 편의점 커피들이 사이즈도 괜찮고 가격대도 워낙 싸서 편의점 커피도 괜찮은데 뭐 사실 GS도 무난할 것 같은데 요게 조금 더 양이 있으니까 이게 몇 온즈짜리인지 모르겠네? 몇 온즈라고 안 써있네? 몇 온즈야? 어이씨 글씨가 안 보이네. 어이씨 안 보인다. 뭐 기본 그래도 사이즈가 20온즈 정도 되지 않을까? 얘네도 이제 빅 사이즈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한 500에서 600ml 정도 될 것 같아요. 요게 캔이 약간 좀 얄쌍한 캔이에요. 여기 써있기로는 뭐 1리터라고 써있는데 요게 1리터는 아닐 것 같고 요 캔이 좀 더 큰 사이즈의 캔이겠죠? 일단 커피를 좀 보면 커피 쪽에는 100% 예가체프 아메리카노, 100% 유기농 아메리카노, 그냥 아메리카노,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미노산 콜롬비아, 아미노산 케냐. 요거는 제가 못 봤는데, 생각보다 커피 제품군이 뭐 어마무시하게 많지는 않고, 조금 더 전문성 있는 메뉴들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다양한 커피들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혼합 음료는 돌체, 뭐 달고나, 글레이즈드 라떼, 바닐라 라떼, 연유 라떼, 마키아또, 카페 라떼, 카페 모카. 기본적인 메뉴는 있고요. 콜드브루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커피 메뉴가 잘 갖춰져 있는 프랜차이즈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맛이 익숙한 맛이 나서, 그러니까 얘도 이제 스페셜티를 표방하고 있지만 기본 아메리카노는 이제 스페셜티 블렌드라고 얘기하고 있긴 해요. 근데 맛이
그냥 일반적인 스페셜티 저가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런 일반적인 아메리카노의 맛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맛이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맛이 있는 그런 것도 아니죠. 이걸 비교해 보려면 약간 브라질 커피 맛이 나거든요. 요걸 이해해 보기 위해서 제가 그 동원 오리진스, 차라리 동원 오리진스가 더 맛있는 것 같은데? 과테말라 바리스타 롤스, 솔직히 바디감은 과테말라 안티구아가 좀 더 좋은데 상당히 맛이 그래도 심플하니 뭐 무난한 맛입니다. 왠지 그 브라질 커피 기본 베이스가 들어갔을 것만 같은 왠지 그런 느낌인데 그만큼 이제 맛이 좀 익숙한 맛이에요. 반면에 100% 예가체프 아메리카노, 그러니까 거의 이제 가격이 2배죠. 3,800원이니까 요게 이제 2,200원에 산 거, 그러니까 캔 타입을 샀으니까 요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겉에 이제 예가체프 100% 아메리카노라고 써 있고요. 이 컵홀더도 이제 종이 컵홀더로 써 있습니다. 한 메뉴는 매우 뜨거우니 드실 때 주의하세요. 근데 왜 이걸 썼는지 모르겠네. 뭐 아무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이걸 한번 까보겠습니다. 얘는 약간 맥주캔과 좀 생겼는데, 네, 땄고요. 마셔볼게요. 오, 얘가 제품 맛이 확 나는데? 근데 얘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3,800원 주고 먹을 정도의 맛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제프의 맛이 느껴져요. 느껴지는데 뒤끝이 좀 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화사한 예가체프를 기대하셨다면 조금 실망이 될 수 있는, 오히려 그 테라에서 먹은 그 코케어니로 먹은 그게 더 맛있는 것 같아. 걔네가 이제 2,500원이거든. 얘는 이제 3,800원이에요. 100% 예가체프라고 하면 가보면 카페에 이제 그라인더가 4대가 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피오렌잔또 이제 자동 그라인더인 것 같아요. 다시 볼까? 뭐 그 정도 가격대 썼겠지. 보통 뭐 슈퍼 카이마노까지는 아니니까. 참고로 테라는 슈퍼 카이마노가 있었습니다. 아, 온디맨드 카이마노가 있었는데 이게 슈퍼 카이마노죠. 그러니까 그라인더를 놓고 보면은 테라가 그 조금 더 그라인더가 좋은 거 쓰는 것 같고, 여기는 왠지 외관은 약간 피오렌잔또 느낌인데 정확하게 이 호포 모양이 좀 달라갖고, 이게 똑같은 모양이 뭐가 있지?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제가 많이 봐왔던 피올렌잔또 디자인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워낙 그런 류의 스타일이 많아서 사실 제가 딱 본다고 금방 확 알진 않아요. 피오렌잔또, 자, 외관으로 보면 비슷한데 약간 이게 겉모양이 비슷해요. 겉모양으로 보면 거의 뭐 비스무리하게 생겼는데, 아무튼 요런 디자인이에요. 요런 디자인인데 제가 뭐 잘 모르는 그라인더도 수두룩 빽빽이니까 내가 뭐 한 번 본다고 다 아는 건 아닌데, 아마 이런 수준의 그라인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뭐 플랫버 그라인더 쓸 것 같은데, 일단 호퍼에 그라인더가 이제 4대씩이나 준비되어 있으면서 원두를 이제 종류별로 쓰겠죠. 기본형과 뭐 제가 신겼던 예가체프처럼. 근데 지금 먹어보면 솔직히 기본 아메리카노보다 맛있는데 3,800원 주고 먹은 내 자신이 좀 원망스럽다. 아, 진짜. 갑자기, 내가 이런 거를 기대하고 먹는 내가 병신인가? 근데 사실, 테라커피 맛있었거든요. 지점이 맛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코키언이 괜찮았어요. 근데, 얘는 아니네. 그러니까 제가 뭐 먹는 게 다 뭐, 정답일 수는 없겠죠? 그냥 내가 먹었을 때,
즐겨 먹었던 예가체프 아메리카노의 이 느낌이 아니다. 일단 보편적으로 예가체프 아메리카노 하면 예가체프 특유의 강렬한 향과 그 새콤달콤한 느낌을 좀 상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단 약간 좀 밋밋합니다. 쓴맛은 별로 없는데 쓴맛은 거의 없어요. 근데 약간 좀 맛이 떫게 느껴진다나? 살포시 떫은 느낌과 이 쌉싸름한 여운이 좀 있으면서 오히려 새콤달콤한 느낌이 좀 죽는, 그리고 이제 입안에 퍼지는 어떤 플레이버의 향, 그리고 이제 어떤 아로마 이런 게 조금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어줍지 않게 리뷰하니까 뭐 제가 하는 게 다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냥 제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먹었던 포트10 포트10이래 포트캔 커피의 맛이 내 입맛에는 좀 잘 안 맞았다. 그리고 왠지 콩글리시스러운 포트캔 커피의 이름이 조금 재미있다. 뭐 요 정도 취지로 이해했으면 좋겠고, 사실 이렇게 먹어보고 맛이 뭔가 흡족하지 않으면 보통 이게 두 번, 세 번 재구매를 해봐야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한 번 먹어봐서 맛없다고, 그 커피를 맛없다고 뭐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 다 맛없다고 하는 것도 웃긴 얘기지. 근데 사실 한 번 먹었는데 별로면 그 다음에 잘 안 가져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먹을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처음 먹어서 맛이 있으면 다음에 한 번 더 가거든요. 물론 다시 가서 맛이 없으면 그때 또 한 번 생각을 하겠지. 세 번째 먹을까 말까. 근데 처음부터 맛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지간하면 다시 안 가요. 나중에 혹시나 뭐 입소문이 나서 맛있다 그러면 또 다시 재방문할 일은 있겠는데, 그냥 제가 먹었던 포트캔 커피는 그냥 좀 무난하다. 뭐 특별하진 않다. 근데 만약 나보고 이 돈 주고 다시 먹을래 그러면 다시 먹고 싶진 않다. 제가 이런 거를 한번 까서 맛이 없으면 이제 버려요. 이걸 다 어떻게 먹겠습니까? 근데 아깝지. 지금 이거 산 것만 해도 이게 얼마야? 2,200원. 오우 쉣. 3,800원. 오, 6,000원이야. 어우, 6,000원이면 오 마이 갓. 아무튼 그렇다. 그렇다. 내 생각은 그렇다. 자, 여기까지. 포트캔 커피 기본 스페셜티 아메리카노와 스페셜티 싱글 예가체프를 먹어본 제 후기를 간편하게 얘기해봤습니다. 뭐 사실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커피에 대한 정보가 워낙 없다 보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뭐 무슨 원두를 썼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일반 무난한 저렴한 저가 커피의 하나의 뭐 프랜차이즈 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혹시 저 말고 여러분들 중에 포트캔 커피를 맛있게 먹었다 그럼 추천해 주십시오. 다시 먹겠습니다. 근데 기본 커피는 일단은 1,900원인 걸 생각을 하면 뭐 캔으로 안 먹고 그냥 1,900원이라고 해도 1,900원 정도면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볼 것 같은데 오히려 예가체프는 안 먹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2,000원대 미만이기 때문에 뭐 기본 아이스 아메리카노 정도는 충분히 먹어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상당히 보편적인 맛을 띠고 있으니까 뭐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취지로 잠깐 소개해봤습니다. 자, 일단 댓글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털스님, TRST님께서 다시 원래 그 닉네임으로 어떻게 찾으셨나? 우리 털스님이 탈출무님이 아닌가? 아닌가? 다른 분인가? TRST님이 맞나? 탈출문이 TRST님인가? 나 지금 혼동이 오고 있어. 제가 잘 모른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도 닉네임이 왔다 갔다 하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일단 TRST님, 네, 제 TRST를 검색해보니까 이게 이탈리아어로 나오는 거 맞나? 이탈리아인가요? 이탈리아 동북부의 트리스트만의 한 항구 도시 트리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뭐 나 잘 몰라. 그냥 검색해보면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뭐 우리 TRST님이 이탈리아 유학파인가? 뭐 잘 모르겠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댓글을 2번 달아주셨습니다. 이번에 그 커피 엑스포 방문한다고 해서 글 달아주셨는데 일단 제가 소개를 좀 할게요. 일단 뭐 제 얘긴 또 하고. 안녕하세요. 뭐 하는 건 없는데 쓸데없이 바빠서 댓글 한번 못 남기고 있었네요. 히히. 이번 방송 듣다가 커피 엑스포 가신다길래 반가워서 글 남깁니다.
저도 내일 커피 엑스포 방문 예정인데, 아, 왜 따꾸실 나오냐, 커피 먹었대요. 다양한 커피를 만날 수 있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바쁘고 귀찮아서 그냥 콜드브루랑 드립백만 먹다가 최근에 가성비 좋기로 소문난 킹그라인더, 이 킹그라인더죠? K6 모델을 구입함. 이거 핸드밀 아닌가? 수동인데 다시 필터 커피에 빠져서 온갖 드리퍼는 다 사고 난리도 아니네요. 드리퍼뿐만 아니라 원두도 기존에 자주 마시던 걸 제외하고 다양한 나라 품종으로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마셔보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무산소 발효라고 하는 CM 같은 류에 관심이 생겨서 몇 군데 카페를 다니면서 마셔봤는데 뭔가 인위적인 느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제 입맛에는 잘 맞아서 간간히 근처 카페에서 마셔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씨 아저씨는 무산소 발효 같은 커피를 좋아하는지 궁금하고 무산소 발효 커피의 역사, 유행하게 된 계기 이런 것도 아시면 좀 알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히히 매번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간간히 글 남기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아 우리 털스트님 지금 자꾸 혼동되네. 탈출무님이랑 털스트님이 같은 분인지 아닌지 나 미치겠네. 확인해 봐야 되겠나? 댓글을 좀 봐야 돼. 댓글이 하도 옛날에 달려가지고 탈출무님이 옛날에 달았던 글을 보면 어디야 아직도 이게 한참 찾으려니까 힘드네. 모르겠다. 탈출무님이 털스티님인지 밝혀주십시오. 나도 잘 모르겠어. 일단 TRST님께서 나한테 물어봤어. 내가 알 것 같아? 나도 모르지. 제가 뭘 알겠어요. 아는 거 없어. 일단은 제가 아는 내용만 좀 얘기 드리자면 무산소 발효가 이제 아나에어로빅 이제 퍼멘테이션 그리고 이제 카보닉 메스레이션 그게 아까 CMU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얘기하면 아나에어로빅은 무산소 그러니까 산소가 없는 통에다가 발효시키는 과정이고 카보닉 이산화탄소만 들어있는 통에다가 메스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퍼멘테이션과 메스레이션이 이제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메스레이션은 이제 미생물의 대사에 따른 이제 발효 뭐 이런 과정이고 퍼멘테이션은 그냥 단순히 이 발효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거는 간단하게 그 정도인데 이게 2015년도인가 맞나? 2015년대에 우리 사샤 씨께서 월드 바리스타 호주 출신이죠. 네, 사사 세스틱인가? 이분이 2015년도 시애틀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발효 커피를 들고 나와요. 그게 이제 카보닉 메스레이션 말 그대로 이제 이산화탄소를 발효시켜 갖고 그러니까 아나에어로빅류가 아니고 참고로 전주현 바리스타가 이제 아나에어로빅류 이제 커피를 갖고 나와서 또 우승을 했죠. 그러니까 요 때부터 약간 요 특별한 우리가 흔한 얘기로 이제 하이엔드 커피류들 그러니까 그냥 스페셜티류가 있고 스페셜티 플러스 하이엔드 스페셜티 이렇게 좀 나뉘어요. 스페셜티가.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스페셜티만 해서는 어떤 자극이 없으니까 스페셜티에 자꾸 새로운 걸 갖다 뭐 붙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이엔드 커피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런 류의 커피들이. 그러니까 아나에어로빅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특색 있는 커피를 우리가 이제 하이엔드 커피다. 그래서 좀 가격대도 상당히 세고, 뭐, 럼베럴 에이지드부터 시작해서, 물론 가격대도 다채롭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발효 커피류를 이제 이 사샤 세스틱이 들고 나와요. 참고로 이 양반이 이제 니카라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뭐, 엘 아르보르 농장에서 이제 무산소 커피를 이제 개발한 거죠. 직접 개발을 해서 이제 판매를 했는데, 이게 먹히니까, 콜롬비아의 그러니까 중남미에요, 니카라과가 이 콜롬비아 위쪽에 있습니다. 아마 그럴 거야. 이 파나마 위가, 니카라과 위에가 아마 온두라스 옆이 엘살바도르, 그 위가 과테말라 옆이 또 뭐였더라? 멕시코인가? 하여튼 뭐 그래요. 하여튼 그 동네 애들이 다 그래. 그래서 이제 뭐,
에콰도르, 콜롬비아 요런 쪽이 다 이제 그 라인인데 이제 얘네들이 이런 걸 개발하니까 콜롬비아에서도 이런 유의 이제 농장에서 이런 무산소 발효 커피를 이제 개량한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엘파라이소부터 뭐 파라이소 구이까지 뭐 이제 국내에는 이제 커피 리브레 같은 회사가 이제 엘파라이소 농장의 커피를 직접 사갖고 들어와서 이제 제조해서 유통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드립백 같은 것도 먹어봤고 처음 제가 이 커피를 먹은 게 한 2017년경에서 2018년도 사이에 이 무산소 발효 커피라는 걸 처음 먹어봤어요. 그때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왜냐면 커피 자체에서 막 계피향 나고 막 무슨 거의 수정가 수준으로 나오니까 이게 커피야?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자극이 셌어요. 물론 이런 무산소 발효 커피가 2010년도 이후부터 기조를 잃었다는 어떤 기사가 있긴 했는데 정확하게 언제 누가 뭐 했다 이런 기사는 자세하게 언급된 거는 대부분 2015년도 샤사 세스틱이 이제 이 발효 커피를 들고 나와서 우승하고부터로 거의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남미 커피 산지를 중심으로 이게 유행을 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뭐 콜롬비아 뭐 이런 데에서 이런 유의 커피들을 이제 개발을 한 거죠. 왜냐면 이제 기술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갖다가 뭐 파나마도 그렇고요. 갖다가 이제 썼을 거 아닙니까? 뭐 내부적으로 뭐 내부에서도 이제 이런 걸 뭐 공유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한테 안 알려준다 하더라도 지네들끼리는 또 뭐 이제 좀 어떤 이렇게 사고 파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사실 이 중남미 커피가 그동안 이 뭘까 아프리카 쪽에 좀 밀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사실은 아프리카 커피가 커피의 원조다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언급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이 근현대사 이전까지만 해도 커피는 중동이 원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코페아 아라비카 아닙니까? 코페아 아라비카의 뜻이 코페아가 커피란 뜻이에요. 영어로 그 사전 찾아보시면 단어가 커피 아라비카인데 아라비아의 커피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아라비카 원두가 실질적으로는 예멘과 같은 중동 지역에서 발견됐다라는 게 원래 기조였었어요. 근데 이걸 뭐랄까 연구가들이 이게 식물학 박사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에티오피아에서 왔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의 이제 기조가 바뀐 거죠. 에티오피아가 커피의 발생지구나. 이런 게 바뀌게 됐는데 사실은 이런 어원으로만 보더라도 보통 커피는 중동의 어떻게 보면 신의 선물, 신의 산물 이런 개념이 상당히 강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에티오피아다 뭐 이런 류인데 사실 에티오피아도 잘 뜯어보시면 커피 역사에 있어서 이 중동의 이슬람 문화권과 맞물려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예멘이 옛날에 시바라는 나라였대요. 그러니까 시바의 여왕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 에티오피아를 건국한 사람이 이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과의 어떤 관계에서 나온 자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걸 누가 주장하느냐? 에티오피아에서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믿고 안 믿고는 뭐 본인들 마음인데, 그러니까 이제 중동에서는 중동이 커피의 원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에티오피아에서는 에티오피아가 커피의 산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뒷받침해줄 만한 확실한 근거는 사실 없고 이게 대부분 설어다 보니까 긴지 아닌지 확인할 길도 없어요. 근데 이제 요즘 기조로는 이제 에티오피아가 커피의 원산지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무산소 가루 커피가 이제 요즘에 대세인 거고, 그래서 이번에 커피 엑스포를 가보셔도 대부분의 카페들이 이제 이런 무산소 발효 커피를 들고 나왔어요. 근데 이게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전주현 바리스타 이전, 그러니까 2015년도 이후부터 기조가 쭉 이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 특별한 향미와 특별한 와인 맛의 이런 약간 좀 커피 같지 않은 이색적인 맛이 현 기조에 편승하는 거죠. 사람들이. 왜? 맨날 커피만 먹으면 써서 그냥 시기만 하든가. 근데 와인같이 달콤 새콤 거기에 향도 은은해 뭔가 어떤 특색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정통 커피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스페셜티와 하이엔드류의 커피류들이 불편합니다. 왜냐면 너무 인위적인 맛과 인위적인 향이다. 이것은 커피라고 볼 수 없다. 이런 기조가 상당히 강해서 제 주변에도 정통 커피를 하는 선배님들 중에는 이런 스페셜티와 하이엔드류를 극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들한테 에티오피아 뭐 스페셜티 커피 아무리 강조해도 씨알도 안 먹힙니다. 왜? 자기네들은 그런 게 싫다 이거죠. 왜? 향이 질린다. 맛도
너무 심플하다 뭐 이러면서 뭐 얘기를 합니다. 뭐 그거는 기호 차이니까 뭐 요즘 세대들이 스페셜티와 이런 하이엔드류의 커피를 좋아하는 게 뭐 싫다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제가 생각해도 사실 이런 커피가 재미는 있지만 좀 오래 못 가요. 왜? 물리거든요. 저도 이런 발효 커피 상당히 많이 먹어왔는데 기존에도 물론 최근에 좋아요 로스터리에서도 이런 류의 커피 드립백을 선물해줘서 제가 종종 리뷰도 했습니다만, 맛이 특색 있고 맛도 있지만 먹다 보면 좀 물리는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커피들이 약간 습관적으로 먹는 거라면 이런 류의 커피들이 먹다가 보면 약간 물려요. 맛은 있지만 이제 쉽게 물리는 단점이 있다 보니까 가끔 가다 먹는 건 좋지만 자주 먹기엔 조금 한계성이 있다. 이런 게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자, 아무튼 TRST님이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TRST님이 또 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이제 여행이 아니라 커피 엑스포를 다녀와서, 안녕하세요. 어제 커피 엑스포를 다녀왔습니다. 퇴근 후 4시 정도에 갔었는데 도착하자마자 이씨 아저씨부터 찾았는데 안 보이셔서 유튜브랑 팟빵에 올리신 영상으로 얼굴을 이미 알고 있던 터라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히히. 근데 사람 대박 많아서 아마 찾기 어려웠을 것 같아.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일단 궁금했던 곳부터 천천히 구경하다 왔습니다. 가장 기대했던 몇몇 부스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별로여서 오히려 처음 본 브랜드의 부스에서 무산소 발효 원두도 몇 개 사고 부모님 드릴 드립백, 회사에 쟁여놓고 마실 거 등등 알차게 쇼핑하다 왔습니다. 여기저기 시음하면서 대략 20잔 이상을 시음하다 보니 배도 부르고 마달못 커리니에게 컵노트에 적혀있던 다양한 향미나 뉘앙스를 공감하지 못한 게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습니다. 작년과 다를 게 없고 커피 관련 부스가 많이 축소되어 별로였다는 평이 많던데 저는 처음 가서 그런지 신선하고 나름 재미있었습니다. 다음에 이런 행사가 있으면 미리 내공 좀 쌓고 궁금한 거 잔뜩 가서 질문도 하고 그래봐야겠네요. 이씨아씨 다음엔 꼭 뵙고 싶습니다. 크크크.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4시 전에 퇴실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11시 반 좀 전에 도착을 해가지고요. 여기 좀 길 찾다가 좀 헤맸어. 아시겠지만 코엑스몰이 좀 크잖아요. 그 방향만 따라가면 좀 약간 빽빽 돌거든요. 원래는 이게 지름길이 있는데 그 지름길을 오래간만에 가니까, 참고로 제가 코엑스몰을 젊을 때 많이 갔었습니다. 여기 옛날에 아이스베리 매장이 있어서 아이스베리 빙수 먹으러 참 많이 갔었고,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제가 이제 서울에 안 사니까 자연스럽게 안 가게 됐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뭐 수시로 갔었어요, 코엑스를. 그리고 카페쇼도 자주 갔었고 뭐 게임 엑스포도 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당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게임 회사도 하고 있었다 보니까 이제 게임 관련 업종부터 해서 거의 코엑스는 거의 자주 갔죠. 뭐 여자친구가 여기 사는 건 아니지만 일단 집이 코엑스에서 이렇게 먼 편이 아니어서 자주 갔어요. 그리고 뭐 이제 거기 그 뭐야 이제 그 캐릭터샵 같은 것도 있어서 뭐 먹는 것도 있었고, 그 여기 예전에 이제 그 수제 햄버거집 맛있는 집이 있어서 자주 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지금은 이제 서울 촌놈이 돼가지고 날 잡고 가야 되는데, 저는 여기 갔을 때 좀 실망이 많았어요. 물론 제가 영상을 찍기 위해서 짐벌 들고 왔다 짐벌 고장 나갖고 뭐 이제 일이 꼬이는 것부터 좀 기분이 좀 그랬죠. 왜냐면 그날 비가 왔거든요. 4월 5일날 이제 비가 와서 일단 비 오는 날 나가는 것부터가 짜증이 났는데, 뭐 영상도 찍는 거 망했지. 거기다가 또 기분 축축하지. 또 비까지 오고 거기다 또 배고프지. 저도 배고팠거든요. 왜냐면 이제 11시 30분에 도착하니까 밥도 못 먹고 또 중간에 커피만 먹으니까 오지게 속이 쓰려요. 또 저도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커피를 많이 못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서 많이 맛을 봤어요.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다 미리 내려놓거나 이 보온병에다가 미리 담아놨는데 이제 그 커피들이 식잖아요. 보온병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침에 일찍 와서 미리 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식으면서 맛이 변해서 맛이 없는 것도 있고, 미리 내려놓은 거를 그냥 뜨거운 물만 부어서 주는 경우에는 이미 맛이 산패가 돼서 맛이 잘 전달도 안 되고 향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솔직히 맛있게 먹은 부스가 몇 개 안 돼요.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엄청 실망했어요. 왜냐면 장비는 다 좋은 걸 갖다 놓고 다 열정적으로 이제 영업을 했는데 그 양반들이 그걸 몰라서 그러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래도 카페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맛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알 겁니다. 왜냐면 그날따라 이제 비가 왔기 때문에 습하잖아요. 습하면 커피 추출 분쇄 이런 세팅이 좀 틀려져요.
거기에다 환경이 틀리니까 맛있게 내리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얘네들도 어차피 커피에 대한 느낌만 전달하고 홍보하는 게 목적이지 거기에서 뭐 원두 몇 개 팔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의 브랜드를 알리고 거래처를 조금 확보한다든가, 예를 들어 커피 먹어보고 원두 납품 이런 문의를 받으려고 그런데 오는 거예요, 마켓에. 그러니까 후배들도 거기서 만나면 다 목적이 그런 거지 거기에서 커피 뭐 몇 개 더 팔고 안 팔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커피라고 하는 게 이게 그때그때 신선하게 정성스럽게 내려야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이걸 미리 다 내려놓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손님 올 때마다 한 잔씩 먹는 거니까 맛이 없지. 그래서 급하게 막 내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줄 서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커피를 한 잔 제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좀 만들어 놓은 걸 나눠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맛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 소비자들한테. 물론 일반인들한테는 뭐 그 정도만 줘도 좋아라 할 수 있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밥만 먹고 커피만 먹는 사람들인데 어지간한 커피 갖고는 감동이 안 와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후배들 부스에 가서 먹어보고 맛있는 것도 있고 맛없는 것도 있어서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야, 이거 좀 별로다. 맛이 좀 너무 밋밋하다. 뭐 요거는 진짜 맛이 좋다. 뭐 와인 느낌도 잘 나고 상당히 새콤달콤하니 포도의 느낌 잘 사는구나.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해 줬는데, 걔네들도 알죠. 커피가 맛이 안 나오고 잘 나오고는 아는데, 그냥 이 카페쇼가 한 10여 년 전이랑 지금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단지 다른 게 뭐냐면 기계가 좀 달라졌다는 거. 옛날만 하더라도 이제 좀 하이엔드 장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가보면 거의 다 하이엔드예요. 애들이 갖고 나오는 머신들마다 기본이 라마르 좋고, 아니면 그라인더 정도는 무조건 EK43, 뭐 이 정도는 다 들고 나온단 말이죠. 다 비싼 고급 장비들을 들고 나와서 커피 시연을 해요. 그 다 장비들도 좋은 거 들고 와서 커피 시연하면서 상당히 퍼포먼스도 중요시 여기고, 뭐 상당히 있어 보이기 어찌됐든 꿈이죠. 그러니까 뭐 자부심은 있을 거예요, 다들 자기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 근데 그 자부심이 커피로 나타나지 못하니까 어차피 공짜로 먹는 시음이지만 기분 좋게 맛있게 먹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많이 실망스러웠고, 또 커피 부스가 옛날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데다가 이번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뭐 여러 이제 뭐 커피 회사들, 뭐 머신하면 뭐 라마르 좋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이 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홍보와 마케팅을 할 줄 알았는데, 상당히 이제 좀 수동적으로 영업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얘네들이 별로 장사할 생각이 없구나. 왜? 어차피 걔네들도 막 적극적으로 뭐 사겠다고 오는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자세히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뭐 사실 그런 게 너무 불편할 수도 있어요.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오고 가면은 좀 아는 척이라도 좀 해주고, 뭐 이런 것도 좀 있는데 드셔보시겠습니까? 뭐 이러면 좋은데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아는 척 해야 그나마 이거 드셔보세요. 뭐 좀 약간 시음하세요. 막 약간 좀 기계적인 멘트들이 나오니까 사실 좀 재미도 없었고, 뭐 퍼포먼스도 맨날 하는 거 뭐 라떼아트 챔피언, 뭐 커피 내리는 챔피언, 뭐 그런 거 내려봐야 뭐 사실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고, 뭐 한쪽에서는 뭐 커피 토크 한다는데 뭐 토크도 사실 막 뭐 앉아서 집중해서 듣기도 좀 애매하고, 정신이 산만하거든요. 사람들 바글바글하고 시끌시끌한 데다가 거기 앉아갖고 들으면 그게 집중이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스가 뭐 실망스럽진 않았는데, 그래도 여러 개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뭔가 좀 내가 마음에 확 드는 흡족한 느낌이 없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래서 한번 더 가려고 했었는데 더 못 간 거죠.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 마음 상태가 불량해서 그럴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재밌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애는 별로였다고 그러고, 그거는 이제 사람들의 기분 상황이나 어떤 기대치가 충족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사실 이 행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사 자체의 추진 상당히 좋았고, 이번에 느낀 건 뭐냐면 대부분 하이엔드 커피를 많이 들고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좀 이제 희소한 커피들, 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후배는 이제 예멘 커피를 들고 온다든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진짜 않은 커피. 특히나 이제 이번 부스에는 이제 필리핀에서 그 자국에서 생산된 리베리카, 로부스타, 아라비카 커피 세 가지를 들고 나와서 리베리카를 알리는 행사도 했는데 제가 그걸 못 봤어요. 못 갔다 왔기 때문에 그걸 주민님이 대신 다 갔다 왔거든요. 또 주민님의 나중에 인터뷰를 대신해서 좀 올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어찌됐든 이번 행사에서 느껴졌던 거는 이제 자동화되어 있는 장비들, 특히 이제 로봇 바리스타부터 해서 보통 이 두산중공업이 이런 로봇 바리스타 기계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로봇 바리스타 사업부터 이제 무인화부터 자동화, 그러니까 자동 머신기, 자동 그라인더 이런 게 상당히 많은 부스에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장비들이 점점 편의성과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보완을 하다 보니까 사실 바리스타의 역량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수동 머신기 같은 경우에는 바리스타 역량이 필요한 건 맞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바리스타가 많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기계에 대한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내리면 더 맛있게 내리는가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많은 바리스타가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를 정말 효율적으로 100% 활용할 수 있는 바리스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전부 다 이게 자동화되어 가는 부분을 이제 간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번 엑스포에서도 자동 커피 머신기, 그리고 자동 그라인더, 그리고 로봇 바리스타, 이런 것이 가장 눈에 많이 띄었고, 이런 대세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취지가 제가 이번 커피 엑스포를 다녀온 느낌이라고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커피는 할리스 콜드브루입니다. 할리스 콜드브루. 먹어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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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못 먹었지. 나도 오늘 처음 먹어봐. 참고로 할리스를 제가 이용을 잘 안 해요. 할리스 커피 잘 몰라. 옛날에는 좀 먹어봤죠. 옛날에 벌써 한 8년? 할리스 카페를 잘 안 가니까. 안 가다 보니까 할리스의 주력 메뉴나 이런 걸 잘 모르는데, 그래도 제가 종종 이제 RTD 커피들 출시된 거, 이제 컵으로 나오는 커피들 많이 소개를 종종 했잖아요.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항상 이렇게 마트에 요 제품이 있습니다. 할리스 콜드브루. 이제 원액이죠, 원액. 말은 콜드브루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제 더치 커피 스타일의 이제 원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콜드브루와 더치 커피가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보면은 콜드브루가 조금 더 큰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어서 통칭 이제 콜드브루랑 더치 커피를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 이제 커피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콜드브루랑 더치 커피가 약간 좀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점접식 추출 방법의 이제 일본 커피 문화인 더치 커피와 이제 영어권의 이제 침출식 찬물로 우려 먹는 이 콜드브루 커피의 좀 개념은 다르지만 국내에선 사실 더치 커피와 콜드브루가 거의 같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또 이게 맞네 틀리네 얘기하는 건 조금 애매하고요. 이미 국내에서는 거의 같은 개념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제품은 사실 제가 마트에서 여기 보시면 유통기한이 임박했죠. 네, 지금 유통기한이 거의 다가왔어. 그래서 이 방송에 나갈 때는 좀 늦게 나갈 건데 이게 지금 미리 먹어서 녹음을 해놓은 겁니다. 이제 촬영을 미리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지날까봐 미리 해놓은 건데 사실은 이게 유통기한 임박한다고 해서 좀 싸게 샀어요. 원래는 이게 보통 13,000원? 10,000원대입니다. 이걸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니까 300ml거든요. 현재 이게 300ml라고 써있죠. 300ml 보이시나요? 네, 300ml라고 써있고, 이거 컵스라고 써있나? 한 7잔 분량으로 지금 대략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먹다 보면은 사람들 취향에 따라 한 10잔 가까이도 내려 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원액을 조금 희석해서 먹으면 많이 여러 잔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걸 하나 사서 여럿이 나눠 먹는다는 개념으로 보면 나쁘지 않죠. 그리고 또 집에서 수시로 먹는 사람들 입장은 괜찮은데 이게 과연 맛이 있느냐 이제 이런 거를 좀 궁금해서 산 겁니다. 사실은 정가를 주고 사면 조금 비싸서 이게 지금 사이트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300ml에 16,800원에 이제 결제가 돼 있는 사이트들도 있어서 좀 가격대가 좀 비싼데 보통 10,000원대 한 초중반대 형성돼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마트에서 유통기한 임박 상품으로 한 7,000원? 한 6,800원인가? 그 정도 주고 산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중요한 거는 맛이 중요한 건데 할리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이 더치커피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콜드브루 전용 블렌드를 상온의 물로 오랜 시간 추출해 달콤한 산미와 부드러운 바디감이 살아있는 커피라고만 써있고 고카페인 함유 제품으로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써있습니다.
일단은 레귤러 사이즈 354ml, 그란데 사이즈 421m, 벤티 591m, 1m래. 밀리리터로 돼 있고, 아이스 기준으로만 지금 여기 표기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따뜻한 메뉴로 안 나가나 보죠? 물론 따뜻하게 먹을 수도 있고, 차갑게 먹을 수도 있는데, 보통 아이스 메뉴를 주로 해서 많이 팔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먹어야 될 이유는 없지만, 아이스가 이제 12칼로리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아메리카노류들이 칼로리가 좀 낮은 편인데, 볼까요? 일단 디카페인 아메리카노도 이제 12칼로리로 나와 있네요. 프리미엄 블렌드 아메리카노가 13kcal. 보통 아메리카노가 이제 10칼로리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기름진가? 나도 잘 몰라. 네, 일단 먹어볼게요. 여기 써있기로도 300ml 90칼로리라고 써있고요. 이제 원액 자체의 칼로리가 90칼로리라고 그러면 무슨 어느 기준인지 잘 모르겠네. 고카페인 함유 총 카페인 함량 1371mg. 커피 원두 추출액 100%, 고용분 함량 8%라고 써있고요. 일단 원두 추출액이 원산지가 콜롬비아 60%, 에티오피아 40%입니다. 참고로 폴바셋이 에티오피아와 브라질인 거 보면 뭐 중남미 베이스 커피에 이제 아프리카 쪽 커피, 그러니까 약간 컨셉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에티오피아 비중이 일단 좀 40%라 높진 않습니다. 자, 일단 맛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제조는 넥스트 바이오 주식회사. 넥스트 바이오 주식회사? 어디지? 좀 찾아보고 싶다, 갑자기. 넥스트 바이오 주식회사. 나중에 좀 찾아보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조금 이름이 이름이 좀 생소한데? 찾아보고 싶은데 갑자기? 넥스트 바이오 주식회사 찾아보고 싶다. 찾아볼래. 갑자기 확 땡기는데? 넥스트 바이오 주식 회사. 넥스트? 왠지 들어봤는데? 넥스트 바이오 주식회사. 커피 가공업을 주로 하는 가공업체로 나와 있네요.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도 들어본 것 같아. 넥스트 바이오 주식회사라고 지금 사이트가 어디 있나 모르겠네요. 어디 있어? 아이씨, 바로 안 나오는데? 넥스트 바이오 주식회사라고 바로 나와 있진 않습니다. 일단 커피 제품들을 이제 가공해주는 제조업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나중에 또 찾아보도록 하겠고, 지금 이 방송 녹음하다 보니까 이걸 또 찾는데 조금 또 버퍼링이 걸릴 것 같아서 시간이 한참 걸리면 안 되니까, 일단 유통 전문은 KG라고 써 있습니다. 네, 할리스죠. 지금 할리스를 이제 KG가 이제 인수하고부터 뭐 혹자들은 할리스가 좀 안 좋아졌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각자 생각에 맡기도록 하겠고, 할리스 홈카페 취향에 맞춰 즐기는 나만의 할리스 초콜릿 너티라고 써 있습니다. 제 옆에 이제 얼음과 이 뜨거운 물을 준비해 놨는데 한번 이걸 마셔보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잔을 안 갖다 놨어. 미치겠다. 잔 가지러 가야 될 것 같아. 잔을 가지러 갔다 오겠습니다. 진짜 병신 아닙니까, 병신? 잔도 안 갖고 오고 뭘 하겠다고? 참나. 하여튼 나도 문제가 심각해. 할리스 홈카페. 네, 일단 초콜릿 너티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그 느낌이 나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콜롬비아와 에티오피아 컨셉이라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그래서 이제 일단은 원액을 0점을 재서, 이 원래 미리리터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냥 그램으로 할게요. 한 25g 정도를 덜어서 원액을 조금 마셔보도록 하겠고요. 짠. 얍. 야, 딱 25. 야, 딱 25 나왔어. 딱 25. 자, 한번 향을 맡아보겠습니다. 여기 건강이 최고라고 써있죠? 건강이 최고. 잔에 써있습니다. 향을 맡아보면, 그냥 블렌드 커피를 내리는 더치커피 원액 그냥 그 향인데,
개인적으로는 좀 와이니한 향이 좀 기대했거든요. 에티오피아가 섞여 있다고 그래가지고 보통 에티오피아 같이 이제 아프리카 쪽 특히 이제 내추럴 계열 커피에 이제 약간 단맛과 과일향, 뭐 꽃향 이런 게 나는 커피 원두를 가지고 내리면 되게 와이니한 느낌이 납니다. 이 원액 자체가. 근데 지금 그거 이 제품은 그런 느낌은 없어요. 아, 이야, 맛있는데?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약간 복분자주? 예, 약간 술 먹는 느낌이 확 옵니다. 그러니까 원액을 먹으면 진짜 이 와인의 세인 느낌이 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향으로 맡았을 때보다는 상당히 풍미가 좋습니다. 요거를 제가 지금 25g이니까 지금 벌써 조금 먹었다고 좀 줄었거든요. 제가 다시 이걸 조금 더 부어서 쭉 26.4g 이거를 아이스로 한번 먹어볼게요. 0점 잡고 0점 잡고 자 한 100 한 100 정도만 붓고 얼음을 넣어서 먹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이스로 먹는 겁니다. 지금 104.1 이거 나왔는데 뿅! 얼음이 안 잡혀. 원래는 순서상 얼음을 먼저 넣고 물 넣고 아, 나 병신 됐어. 아, 나 왜 이러지? 이 상태가 안 좋아. 근데 현장에서 아무리 내가 손을 놨다고 그래도 그렇지. 아, 근데 명색이 내가 에? 교수 교수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알바 강사 교수 백수 다 들었는데 자 아이스 한번 마셔볼게요. 아, 상당히 그 너티한 느낌보다는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쪽 느낌이 좀 더 강하고요. 저는 내심 와인의 느낌이 좀 기대했는데 있어 그런 느낌이 와인 느낌이 살짝 있어. 근데 이 초콜릿 향미와 초콜릿 맛 쪽이 좀 더 강한 것 같아. 오, 와 이거 우유도 한번 넣어 먹어야 되겠는데? 아, 우유. 자, 일단 아이스를 먹어보면 상당히 이 단맛과 쌉싸름한 초콜릿 향, 그러니까 풍미와 그 맛들이 워낙 잘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미가 있어요. 산미가 있는데 오히려 산미 쪽이 조금 초콜릿 맛에 묻힌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 콜롬비아 커피의 맛이 조금 더 강하게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자 이거를 따뜻한 걸로도 먹어볼게요. 자 이제 따뜻한 걸로 이게 지금 유통기한이 좀 임박해서 먹는 건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맛이 잘 나오네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폴바셋 원액이 더 맛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폴바셋에서도 이런 원액이 나오거든요. 가격대가 약간 이제 비슷합니다. 조금 비슷한데 그러니까 원액류가 좀 비싸요. 이게 프랜차이즈 나오는 애들이 보통 그 폴바셋도 한 15,000원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제 가격대가 이게 싸진 않죠. 자, 요것도 제가 한 120 정도 넣어야겠다. 얼음이 없으니까. 자, 이 따뜻한 것도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따뜻한 거. 뭐 더치커피든 콜드브루든 원액을 따뜻하게 먹을 수도 있고 아이스로 먹을 수 있어요. 꼭 아이스로 먹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니까 자기 취향대로 먹는 거지. 오, 오히려 따뜻하게 먹는 게 이 산미의 부드러운 산미를 더 잘 느낄 수 있으면서 그
입안에서 묵직하게 더 넘어가네요. 그 특유의 그 발효 냄새도 있어요. 이 커피에 이 더치커피 같은 커피들이 나오는 그 발효취들이 있는데, 향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 따뜻하게 먹는 게 조금 더 특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스로 먹으면 그냥 일반 시중에 많이 먹는 더치 느낌이라면, 이제 초콜릿 맛이 잘 나는 느낌이라면, 따뜻하게 먹으면 살짝 그 뱅쇼의 느낌도 있어요. 근데 특유의 메주 향 같은 게 약간 있다. 메주. 약간 메주 느낌도 살짝 있어요, 이게. 묘하게. 아, 이게 너무 발효돼서 그러나? 이게 조금 유통기한이 임박한 건 사실이거든요? 아, 조금 이게 신선한 걸 먹어봐도 어떨까 싶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이런 게 어차피 뭐 개봉을 안 한 거니까, 개봉을 안 했던 거라 유통기한이 임박했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맛이 변할 것 같진 않거든요. 자, 이번엔 우유도 한번 넣어서 먹어볼게요. 그 집에 있는 이제 굿밀크, 제가 노브랜드가 가까워서, 제가 뭐 이브랜드래. 노브랜드나 뭐 이마트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집 앞에서 노브랜드가 제일 가까워요. 일단 국산 원유 100%, 일단 부산 우유 농협에서 이제 제조한 PB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맛이 좋아요. 부산 우유도 연세 우유 이런 게. 그래서 저는 이제 즐겨 먹는데, 물론 이게 원액을 어떤 또 제조사 우유를 쓰느냐에 따라 이제 밸런스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일단 부산 우유를 써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일단 얘도 비슷하게 25g에서 26g 그 사이 정도 원액을 담아서 약 25.6g인데 약간 오차는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넣고, 뭐야, 네, 넣고서 생각보다 맛이 없진 않네요. 저는 너무 이렇게 식상한 맛이 날까 싶은데, 그래도 그렇게 싸구려 같은 느낌은 안 듭니다. 할리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에서 내주면 약간 신뢰가 안 가는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집에서 내려 먹은 것만치 맛있게 나왔습니다. 이 제품이. 제 개인적으로는 시중에 유통되는 거는 이제 폴바셋게 조금 더 맛있게 먹은 기억이 좀 워낙 강하게 남아서 그런지, 네, 한 130 정도 넣어봤고요. 한번 맛을 볼게요. 조금 많이 섞진 않았는데, 맛있네요. 상당히 그 초콜릿의 단맛이 잘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너티한 느낌보다는 약간 초콜릿 쪽 맛이 잘 느껴지고 맛있네. 개인적으로는 우유 타 먹는 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고소한 맛이 좀 약하거든요. 단맛이. 그러니까 초콜릿 맛은 잘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우유 제품이 좀 바뀌면 이 단점을 좀 더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당한 그 느끼함과 고소한 맛과 단맛을 좀 살려준다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한번 우유를 좀 더 부어볼게요. 우유의 비율을 좀 높여보면 또 달라질 수 있죠. 우유를 좀 더 넣는 게 더 맛있네요. 그러니까 초콜릿 맛이 잘 느껴지는데, 우유의 고소한 맛과 단맛이 좀 약하면 우유의 비율을 좀 더 높여주면 확실히 맛이 잘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이게 25g을 넣고 우유를 한 140 정도 넣은 겁니다. 140에서 150 넣어도 충분히 맛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지금 이게 이제 보통 인터넷에 이제 뭐 배송비 포함하면 13,000원. 그럼 커피를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지금 300ml라고는 하니까 대략 한 10잔? 네, 한 10잔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 25ml에서 30ml 정도 담았을 때 한 10잔.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든 아이스든 라떼류든 한 10잔 정도를 넉넉 잡고, 여기 써있기로는 이제 12잔이라고 써있는데 이제 25ml 기준으로 그냥 30ml 잡고 대략 10잔 정도라고 생각하면
한 잔에 그러면 뭐 한 천 원? 네, 1,600원? 네. 한 1,300원에서 1,600원 꼴이니까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계산해보면 비싼 건 아닌데 이 양이 조금 들어있다고 생각이 들고 작은 병이 들어있으니까 이 10,000원대가 넘어가면 비싸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냥 요거 하나 사서 뭐 여름철 같은 때 홀짝홀짝 아이스로 집에서 먹기 좋지 않나. 특히 뭐 라떼류로도 먹기도 상당히 무난할 것 같고요. 그냥 어지간한 카페에서 먹는 것보다 맛있어요. 진짜로. 콜드브루 밖에서 나가 먹으려면 그래도 보통 한 3,500원에서, 왜냐면 보통 아메리카노보다 기본 아메리카노보다 한 500원 1,000원 보통 비싸니까. 요즘에 아메리카노가 2,000원에서 3,000원이라고 해도 좀 저렴한 것들이 3,000원 정도라고 해도 한 1,000원 정도 더 붙으면 한 4,000원대란 말이죠. 근데 그 정도 주고 먹을 바에는, 물론 저는 이제 집에서 직접 내려 먹어요. 더치커피를 내려서 먹거나 지인들한테 선물로도 주는데, 그러니까 원두가 맛있으면 더치로도 내려 먹으면 확실히 느낌이 좀 색다르게 나오거든요, 개성이. 근데 이제 이런 제품군들은 사실 이제 무난한 맛들이죠. 우리가 더치나 뭐 시중에서 팔고 있는 콜드브루류들이 나타내는 맛의 어떤 보편성이 있어요. 이게 약간 그런 대중적 보편성을 띠고 있는 맛인데, 그러니까 그래도 어디 가서 내놓고 먹기에 맛이 없다, 막 이런 욕 먹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프랜차이즈들이 내놓는 이런 완제품들, 특히 가공 커피들이 실제로 이제 별로 만족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그 할리스 카페라떼 스틱커피 한번 리뷰했던 것처럼 먹어보면 그렇게 맛이 없진 않습니다. 다 맛이 괜찮아요. 뭐 이렇게 만족이 엄청나게 들 정도의 어떤 막 기대치를 충족시켜주는 건 아닌데 그냥 기본 이상은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따뜻하게 먹는 게 저는 그냥 좀 나은 것 같은데. 아이스는 그냥 시중에서 많이 먹어봤던 느낌, 그런 느낌인데 오히려 따뜻하게 먹으면 이 초콜릿 느낌이 조금 더 잘 느껴지면서, 물론 라떼류로 먹어도 그 초콜릿 느낌이 납니다. 근데 사실 그 폴바센 원액에서 느껴지는 그 초콜릿의 느낌의 풍미가 훨씬 더 강했던 거에 비하면 이쪽 커피는 조금 맛이나 향이 조금 치우침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굳이 비교하자면 폴바셋을 같이 놓고 비교해보면 좀 좋은데 지금 폴바셋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할리스로만 놓고 봐도, 근데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맛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다른 사람들의 이제 상품평을 좀 봤는데 콜드브루 원액의 상품평을 보면 별로 이렇게 글들이 많이 있진 않아요. 생각보다 글들이 많이 있지 않는데 오히려 그 폴바셋 제품이 지금 인터넷에 보면 상품평들이 조금 더 많이 나와 있지 않나. 가격이 지금 할리스보다 폴바셋이 조금 더 세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제 폴바셋 커피의 어떤 기대치들이 높은 것이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폴바셋 쪽이 더 맛이 있다는 평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사이트들의 이렇게 좀 상품평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뭐 할리스가 구리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할리스 제품도 맛있는데 좀 뭔가 2% 부족한, 아쉬웠다. 근데 맛이 있다. 왜? 일단 초콜릿 느낌이라고 써있는 그 어떤 워딩처럼 실제로 연출이 잘 되고 있고요. 따뜻한 거든 아이스든 라떼류를 먹어도 전체적으로 평타 이상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를 만약에 저처럼 저렴하게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훨씬 더 많은 만족감을 줄 수 있지 않나. 물론 이제 이게 지금 사이트에 보시면 16,640원도 있고 만원짜리도 있는데 좀 가격대가 좀 세다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왜냐면 보통 인터넷에 보면 1리터짜리 1 플러스 1 해서 뭐 19,800원에 파는 데들이 많거든요, 인터넷에.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사 먹어요. 뭐 그게 얼마나 더 맛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무난한 가성비를 많이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실제로 이제 이런 콜드브루 할리스가 어떤 막 진짜 인터넷에서 막 좀 이슈가 되려면 맛이 정말 끝내주게 맛있다든가 뭐 향이 끝내준다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제품은 상당히 이제 보편성을 띠고 있는 그냥 만족스러운 커피다
근데 이 정도에 이제 머물다 보니까 이제 가격 대비 만족도가 월등히 높지 못한 거죠. 왜냐면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은 거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가격 경쟁력도 낮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가격이 낮으면서 품질이 훨씬 뛰어나야 사람들이 와 맛있다 이렇게 그러지. 가격도 비싼데 맛도 무난하면 그냥 뭐 괜찮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이런 그 콜드브루나 더치커피 시장도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해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래도 만족스러운 커피였다. 나처럼 이제 저처럼 할인된 상품을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면은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아이스가 약간 보편적인 맛을 낸다면 오히려 따뜻한 게 훨씬 더 맛의 풍미를 더 끌어올려주고 약간 뱅쇼와 초콜릿 느낌의 커피의 느낌이 아주 잘 살려줘서 저는 따뜻한 거를 먹을 때는 상당히 좋았다. 오히려 폴바셋 커피가 오히려 따뜻하게 먹은 거는 이 할리스가 더 나은 것 같다는 느낌도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폴바셋 같은 경우에 원액 자체가 워낙 균형감이 좋고 맛이 있는데 이 따뜻하게 먹었을 때는 사실 그렇게 기대치가 확 높게 와닿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할리스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아이스가 너무 평범해서 그랬었는지 따뜻한 게 확 뭔가 만족도가 확 올라갑니다. 근데 사실 이게 산미 쪽 그 느낌이 좀 있어서 뭐 약간 이런 이 더치커피 특유의 향과 이 특유의 산미가 거부감이 생기는 분들도 분명히 많아요, 요즘에도. 왜냐면 제가 이제 현장뿐만 아니라 이제 학원에서 강의할 때 이 더치커피 같은 거 시음해 보시면 대부분 되게 좀 이질감을 많이 느끼 합니다. 왜냐면 더치나 이런 콜드브루를 그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먹는 커피는 아니다 보니까 얘도 약간 좀 매니악한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사람들은 아유, 막 딸꾹질 나오네? 좋아해서 먹는데, 좀 안 먹어보신 분들한테는 조금 그 진입장벽이 좀 높아요. 이런 류의 커피가. 왜냐면 향도 좀 세고, 맛도 좀 특이하다 보니까, 사실 저 역시도 이 더치커피라는 거를 처음 먹었을 때, 이제 국내에 이제 엔젤리너스가 처음 이 제품을 이제 런칭해서 나오면서 뭐 천사의 눈물 뭐 어쩌고 하면서 비싸게 팔 때 처음 사 먹었을 때 조금 이제 이질감이 상당히 셌었어요. 아, 이런 커피가 대중적일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좀 약간 그 와닿지 않았는데 먹다 보니까 이 더치커피만의 매력이 이제 푹 빠지게 된 거죠. 이제 저 역시도 그랬는데 일반 소비자들 역시 이런 더치 원액이 그렇게까지 확 끌어당길 수 있을 만큼의 진입 장벽이 낮은 커피는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제가 와인을 좋아는 하는데 잘 못 마셔요. 술을 못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약간 발효 커피 느낌의 이 원액에 발효된 커피 느낌이 상당히 잘 이렇게 매칭이 되는데 아무튼 이 할리스의 콜드브루 원액이 저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다. 왜? 일단 저는 싸게 샀기 때문에 싸게 산 거 대비 이 정도 마시면 상당히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만약에 정가를 주고 만약에 3,000원이든 16,000원 주고 샀다 그러면 조금 아마 고민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오늘 할리스 콜드브루 커피 원액을 잠깐 맛보는 리뷰를 해보았습니다.